시공 명리학 시간입니다. 저는 정연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공 명리학을 왜 쉽고 재밌다고 얘기할까요? 모든 사람들한테 이 공부 한번 해보세요 하고 얘기를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한문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한문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한 달만 하면 그 한문은 다 익힐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왜 어렵다고만 생각할까요? 자, 기존의 명리학은 외우는 명리학이었어요. 원리를 그렇게 시원하게 풀어놓은 원리가 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관과 인간의 기준에서 하는 명리학이었기 때문에 사실 조어나 억부나 격국이나 용세는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공 명리학은 우주의 자연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에 맞춰서 모든 것을 인간이 속하게끔 그런 명리학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격국이나 억부나 이런 거 위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에 돌아가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듯이 이런 기본적인 사람과 자연이 섞여서 돌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설명해주고 아주 흔들리지 않은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좀 더 쉽고 재밌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명리학입니다. 자, 명리학은 단순히 사주풀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할까? 이것을 떠나서 나를 찾아가는 학문입니다. 자, 나를 찾는다는 것은 뭐죠? 물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하면 즐겁고 즐거우면서 돈도 되고 이런 모든 삼박자가 다 갖춰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전공을 택해서 그 전공대로 직업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보상을 받지 못할 때가 있고 정말 일을 하고 보상을 받는데도 즐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속으로 자신한테 되묻죠. 내가 지금 뭘 하지? 이 일이 나한테 맞는 걸까?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될까? 이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을 하면서도 즐겁지가 않다는 거죠. 즐겁지 않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즐거운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육체적인 일을 해야 되고 정신을 추구하는 사람은 정신을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사업 쪽으로 가야 되고 각각 분야가 있는데 어떤 부모님의 이런 환경에 내가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하기 싫은데도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내가 아직 결정 못해서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굉장히 힘들고 불행합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돌고 돌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는 또 다른 걸 찾기에는 자신감이 떨어져요. 불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 자신이 많이 느끼고 경험을 또 해왔고요. 그러면 시공학은 이런 에너지의 흐름 방향을 차곡차곡 가면서 변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말도 한마디 못할 정도로 참 내성적인 데다가 약간 멍청한 데다가 조금 어리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니까 제가 응원단장을 하고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조울증인가요? 저도 그때는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또 좀 다운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사실 명리 공부 계속 할 때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공 명리학을 만나면서 그런 이 초반에 연월의 시공의 그 에너지와 제가 직장을 택하는 그 시기에 고등학교 때부터 직장을 구하는 그 시기의 에너지가 많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변화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적성에 맞는 것을 찾으면 길을 빨리 가겠죠. 하지만 우리가 25세에서 27세에 어떤 직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하고 물을 때 사실 명확하게 대답을 해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에너지 특징을 정확하게 알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사주팔자는 다 정해져 있는 걸까요? 절대 변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어떤 에너지의 흐름을 갖고 있는지, 8개의 에너지가 어떻게 순차적으로 가는지 알고만 있어도 방황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쪽에 맞는 일을 택하기가 쉬워지고 또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의 경우는 첫 번째 직장을 한 10년 정도 다녔습니다. 그 10년 동안을 다녔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10년은 한 10몇 가지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 왜 자꾸 바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자존심도 조금 상했고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인내심이 없나? 하고 제 자신에 반문했어요. 그런데 제가 바꾸고 싶다고 바꾸었겠지만 이런 어떤 상황들이 바뀌게 됐는데 그런 에너지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저는 종교나 이런 쪽으로 많이 찾아다녔지만 사실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는 데는 없었습니다. 철학관도 가고 점집도 가고 스님한테도 가고 그래서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 이렇게 명쾌한 대답을 해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사주팔자를 한번 내가 공부를 해보자 싶어서 공부하게 취미로 공부를 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 공부가 맞았습니다. 나중에 저의 사주 구조를 설명할 길이 있을 텐데요. 거기서 보면 저는 물질을 추구하는 것보다 정신을 추구하는 글자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전생의 어떤 기운을 이미 갖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막 물어볼 때도 이 공부를 먼저 하라고 권해주는 데가 있었으면 아마 좀 더 빨리 시작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 저도 40대 어떤 40 중반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왔을 때 이 상담업을 시작하면서 제가 정신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전에는 돈을 많이 벌어도 늘 불안했고 뭐가 만족감이 없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헤매다가 이 직장을 이 카운셀링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안정되게 됐죠.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저한테 맞는 거를 찾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저처럼 이렇게 방황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특히 이런 명리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라면 이런 내적 갈등을 누구라도 한 번쯤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시공 명리학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한 5년 정도 투자를 하시면 분명히 본인의 어떤 본성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나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그걸 아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황하지 마시고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앞으로 사주팔자와 명리학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우주의 원리, 중력과 청력의 에너지 반응, 그리고 사주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유튜브로도 또 못 보시는 분도 계시고 상황이 안 돼서 이렇게 책을 보실 분들은 제가 책 내용을 계속 설명하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을 할 건데요. 여기 사주팔자란 책이 자원 선생님께서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 내용대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책 내용을 위주로 해서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한테 책 문의는 하지 마시고 혹시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다음 카페에 자운 나를 찾아가는 시공 명리학 그 시공 명리학만 쳐도 나오니까 거기서 카페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꼭 구매를 안 하셔도 되니까 부담은 가지실 거 없고요.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의 극동지방에서 나는 모소대나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TV 광고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자, 이 모소대나무의 특징은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4년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고 중간쯤에 내가 이게 자라나나? 물을 줘야 되나? 혹시 죽었나? 방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4년이 지난 후에부터 5년째에 들어서면 하루에 30cm씩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해서 6주 만에 1m 50까지 자라는 큰 숲을 이룹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이 이상하다. 그래서 땅을 파봤어요. 그랬더니 10리나 되는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큰 나무를 받치려면 뿌리가 아주 튼튼해야 됩니다. 자,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자, 내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처음에는 표시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실력이 늘고 있나? 왜 이렇게 어려워? 풀이를 해도 잘 안 돼. 그런데요, 시공 명리학에서는 아주 흔들리지 않는 연월의 기준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1차의 어떤 그걸 본다 하면은 저희는 입체적으로 본다는 거죠. 왜? 시간 플러스 공간이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이론만 충실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신다면 얼마 안 가서 그 모소대나무처럼 아주 가치 있는 이 시공명리학을 열심히 공부해 봐요. 다음 시간에는 사주 예문을 갖고 그 사람의 특징이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는지, 왜 공부를 하다가 물질로 가는지, 왜 물질에서 정신으로 가는지,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 순차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사주 예문을 갖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